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습관 하나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진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들 절대 옆에 곁에 두지 마십시오. 차라리 멀리 하는 것이 더 좋고요. 누군가를 바꾸려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유지할 때 여러분들의 삶도 더 좋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저는 부동산 풍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나오고 또 사업적으로도 많은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를 억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가거, 청결, 기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기운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공간, 머무는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그 공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워낼 수 있는 것, 즉 끊어낼 수 있는 관계는 끊어낼 줄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를 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잘 현명하게 경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대화는 모두 나의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대화 자체를 주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이 많고 모든 상황 자체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떻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항상 조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건 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내 뒤에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고 나는 언제나 앞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서브를 해주게 되고 결국 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든 여러 가지 자원 자체가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던 간에 내 에너지 자체가 한정돼 있고 나의 에너지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리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괜히 맞서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다 보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점잖은 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야 되는 사람 중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처음 봤을 때는 아주 젠틀하고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 자체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본심은 따로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대외적인 어떤 친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좋을 수가 있으나 아마 사람들을 조금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친절하고요. 내가 과장해서 내 본심을 속이기 위해서 나오는 그 거짓된 친절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살아가면서 익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점잖은 척 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뒤로 갈수록 내 뒤통수를 칠 수 있고 배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결국에는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고 어떤 유형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걱정은 되는데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 자체를 관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은 원칙을 중시해야 되고 원칙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연을 끊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직장 상사를 한 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직장 상사는 조직의 목표 자체를 상당히 중시하고요. 조직이 담고 있는 그 핵심 가치를 언제나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은 엄청 좋을 것 같지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원칙을 중요시하게 돼버리면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나쁜 행동들 자체도 다 그렇게 내 행동은 내 조직의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합리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혹은 나를 부정하는 존재들은 나의 원칙과 어긋나는 사람, 나아가서 내 조직의 대의에 어긋나는 사람, 그래서 배척해내야 되는 사람, 이러한 머릿속에 인식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는 어떠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나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거는요, 사실 모두 다 정해져 있는 세상의 원칙도 있고 회사 같으면 회사의 원칙도 있고 나만의 원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시때때로 그 핵심적인 본질은 지켜져야 되겠지만은 그 본질 이외의 가장자리 부분들은 넓혀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내 마인드 혹은 나를 부정한 누군가를 배척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언젠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게 되고 이런 분들과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렇게 올곧게 되어 있다라면은 오히려 모가 날 수 있고 나에게 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 중요하죠. 책임.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책임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으로 미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책임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이런 사람을 직접 옆에서 겪어봤고 제가 오히려 이런 사람 옆에서 피해를 당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딱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사람이 돌변해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책임 소재 자체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책임 소재 자체가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다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시 순조롭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본능적으로 미루고 봅니다. 본능적으로 미루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반대가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공과는 언제나 나의 것입니다. 왜냐? 내가 최고기 때문이죠.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생각이 맞고 자, 이건 1번에서부터 이어지죠. 모든 대화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인드가 쫙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원칙을 중시하고 나는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뭔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것이고요.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책임이 나온다면 남의 것이라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머릿속의 구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무엇이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죠. 말 그대로 그냥 다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적은 것을 주고 더 큰 것을 바라는 사람도 빼앗아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움도 쉽게 받을 수가 없고요. 또한 이런 이해타산 자체가 또한 나쁜 마음으로도 번질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힘이 약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자, 그 강자의 편에만 서서 정의에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계약을 위해 미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서로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운적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소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대인으로서의 삶,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후대의 삶까지도 생각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은 무조건 빼앗으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들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피해야 될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말만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예전에 여러분들과 있었던 어떤 아주 작은 부분을 부풀려서 여러분들과의 우정을 과시하고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미래의 뭔가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뭔가 엄청난 우리가 큰 사이가 된 것처럼 마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중마고우가 됐고 너무나 막역한 사이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 또한 말이 앞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옆에 뒀다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진정 도움이 필요해서 가까이 하게 될 때는 오히려 그때는 뭔가 어떤 이유를 대면서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의 이익에 맞추어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항상 말을 활용했던 것뿐인 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콤하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저 달콤한 말에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진정한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의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컨설팅을 위해서 의뢰인들이 또 직접 만나고 의뢰인분들이 종종 들려주시는 과거 이력 중 하나가 바로 사기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어떤 말에 이끌려서 같이 투자했다가 함께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뭔가 너무나 말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꼭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첨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첨만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어떤 험담이라든지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장점, 좋은 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갑자기 묵묵부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 속에 바로 그 욕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허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는데 뒤에서 바로 돌아서서는 나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 정말로 좋은 칭찬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앞에 두지 않고 누군가에게 하는 그 칭찬, 즉 뒤에서 남몰래 하는 그 칭찬이 진정한 칭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주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무언가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꾸준히 한다라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멀리 하셔야 될 사람 중 하나, 그것은 좋지 않은 곳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제가 공간과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풍수의 원리도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운들, 공간, 사람 관계, 모든 공간에 다 적용이 되는 이 기운의 원리에 따라서 좋지 않은 공간과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지 않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술이 막 이렇게 엄청 진탕 마시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술 먹을 땐 정말 너무나 친한 친구가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깨어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깨어나서도 잘 지낼 수가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깨어있을 때도 즐겁고, 그리고 함께 술을 한 잔 기울일 때도 서로 간에 예를 갖추면서 함께 의미 있는 대화들과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저 언제나 술자리에서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장소를 통해서 뭔가 매개가 된다라든지 관계가 이루어진 인연이라고 한다면은 장차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나쁜 씨앗이 되어서 우한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항상 곁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란 여러분들의 순간의 욕망을 부추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게으른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탐하지 않고 재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삶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가 있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보다 더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역시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저와 영상을 통해서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데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아첨하고 좋은 말만 앞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여러분들의 처지를 잘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바로잡아 주고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듣지 못한 그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 삶에 있어서 어떤 대의, 진정한 이런 인간의 삶으로서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옆에 가까이 두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장을 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2번 이상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잘 되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 비웃는다? 한국인들이라면은 다 그럴 겁니다. 또 이렇게 한국인 얘기하면은 뭔가 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또 유독 남이 잘 되는 것 자체를 이제 비하하고 별 볼 일 없지, 그 사람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절대 옆에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요, 계속 부정적인 걸 보다 보면은 끊임없이 좋은 거는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만 우리가 찾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미 계속 옆에 있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 발전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제대로 성공한 사람의 그런 성공 스토리를 들을 수도 없고요. 설령 그 사람이 어떤 거짓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분명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해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모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무조건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비하하고 이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만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절대 옆에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도 안 되고요. 맹목적으로 비난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지만은 그 이전에 일단은 해로운 사람부터 끊어내는 것, 그게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제 책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너무나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신념이 확고하다? 뭔가 강직하고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요, 만약 근데 이 사람의 신념이 잘못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는 어떠한 그 행위 자체를 이 사람은 그게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한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고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겁니다. 보통 이런 원칙주의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직장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도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여러 그 사이비 단체를 다룬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도 많은 부분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신념에 휩싸이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정말 심심치 않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무조건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과장하고 지나치게 오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버하고 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욕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 너무 과장된 어떤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칭찬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에 열망은 되게 강한데 그것이 뭔가 인정받지 못해서 드러나는 행동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기쁘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자신의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가리기 위한 그 순간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점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를 해서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막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것쯤 한 번쯤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즉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나는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확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풍수를 이야기하고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와 소통입니다. 심지어 이 보이지 않는 기운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도 소통을 하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이에서의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 기운이 꽉 막혀 있는 사람, 꽉 막히다 못해 고여서 무언가는 썩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너무나 내 이야기만 밖에 나가서 하지는 않는지, 남의 이야기를 너무 안 듣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